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사 산재 사건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업무적 조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쓰러진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와 동시에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시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업무 지원을 하고 쓰러진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 조치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드리는 절차를 진행한 후 근로자가 최종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은 사망의 원인을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원인으로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유족들은 지인들로부터 산재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산재 신청, 다시 말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혹여나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줘야 하나 아니면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로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는 회사의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사업주 불이익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고, 그리고 노동부 산업안전과로부터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정조치의 위험도 전혀 없는 유형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시면 유가족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 도움을 드려도 아무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사가 해야 할 행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의무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사건의 경우 중대재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것이 원인이 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인지 여부가 정확히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 여부가 판단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산재 여부가 판단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산재로 승인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제출 의무는 따라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행정상의 조치는 사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족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을 통해서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절차를 아마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유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는 단지 유가족이 각종 자료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로서 자료 제공과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면 회사로서는 최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신청에 따른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회사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하는 질문지와 산재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절차는 회사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로 송부되는 질문지가 때로는 양이 많고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해당 내용을 보시고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작성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은 다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 결정이 난 경우 이제 유족은 산재보상금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장례비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대체 청구 절차를 통해서 회사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가 제공한 장례비는 그냥 고인에 대한 부조적인 성격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해 주시면 대체 청구 의사가 없다라고 공단이 판단을 해서 유족이 장례비를 전액 받아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적절하게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사업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와 같이 과로사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향후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략히 행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회사는 조력자로서 유가족의 요청사항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로사의 경우 일반 사고와 달리 질병성 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행정적 처벌의 위험성이 크게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능하면 유가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